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 요즘 가장 뜨거운 자산이죠. 바로 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5년의 금 가격이 정말 폭주하면서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게 그냥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 가격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의 금 가격 상승은 뭐랄까 일시적인 열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이겁니다. 구조적 강세장이요? 네, 이걸 떠받치는 4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게 완전히 바뀌었고요. 둘째는 달러의 구조적인 약세, 그리고 셋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불안감, 이 4가지가 어떻게 금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4가지 기둥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먼저 역사적인 맥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금 가격 정말 대단했잖아요. 연초 대비 45%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3,800달러를 가뿐히 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19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대혼란 이후에 최고의 연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이랑 1970년대를 비교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비슷해요. 1970년대처럼 지금도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하고 또 약해지는 달러, 이런 순환적인 요인들이 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죠. 하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점이죠? 구조적 가속 요인의 전제예요. 1970년대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아주 거대한 플레이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판이 다른 게임이 된 거죠. 이 움직임은 탈달러화,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려는 지정학적 동기에서 시작된 거고요. 네네. 덕분에 지금의 강세장은 과거보다 훨씬 바닥이 단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랄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순환적 요인이 가격 상승의 가속 페달이라면요. 페달이라면? 이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수라는 구조적 요인은 자동차의 기본 엔진 성능 자체를 완전히 올려놓은 셈입니다. 1970년대와는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르다. 이 점이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체력을 만들어주는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던데요. 네, 단어 그대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은 둔해지는데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는 거죠. 보고서의 숫자를 좀 보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에 한 1%대로 주저앉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대요? 네. 반면에 물가, 즉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한 3% 언저리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도 조금씩 오를 거고요. 정리하자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데 물가는 계속 비싸지는 정말 우리 지갑에는 최악의 조합이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연준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업률이 오르니까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자니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고요. 그렇겠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긴축을 계속하자니 안 그래도 비실대는 경제를 아예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월급은 지켜줘야겠는데 그랬다가 물가가 더 올라서 그 월급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연준은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 그래서 고용을 우선시하는 쪽을 택했고 2025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도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금한테는 가장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되어 왔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결국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이게 또 금값에는 순풍이 된다는 논리군요. 그런데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지난 10년간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예외주의는요, 지난 10년간 글로벌 자금을 달러로 끌어모았던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요? 네,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도 미국만큼은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결국 미국이다. 이런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균열이요? 미국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고 부채 문제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달러의 근본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그래도 믿을 건 미국 경제뿐이라는 생각이 지난 10년간 달러를 떠받쳐 왔는데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운동팀으로 비유하자면요. 항상 우승하던 최강팀이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하면서 다른 팀에도 베팅하기 시작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보고서는 달러 인덱스가 2026년 말까지 추가로 10%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금에 아주 장기적인 순풍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달러 약세라는 한쪽 날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쪽 날개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금값이 잠깐 치솟았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일종의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 거죠? 지금은 미중 경쟁이나 무역 전쟁, 국지 분쟁 같은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하고 장기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상태요? 네, 그 결과 투자자나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특정 사건 하나를 피하기 위해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고조된 불확실성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저 멀리서 총알이 날아올 때 잠시 피하는 개념이었다면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는 셈이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방탄조끼가 이제 금의 기본 가격에 영구적으로 내장된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자체가 금의 가치에 내재되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결국 그런 시스템을 불신하는 움직임이 실질적인 매수로 이어져야 가격이 오르는 걸 텐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특히 검열급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이 넘는 정말 기록적인 양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중국, 폴란드, 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네네. 이들의 동기는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닙니다. 전략이죠, 전략.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세계금협회 설문조사를 보면 중앙은행의 95%가 앞으로도 금 보유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닌 거대한 흐름인 거죠.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나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 말하는 수요의 이분화 현상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수요의 이분화가 지금 시장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금 ETF 같은 투자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투자 수요는 작년보다 78%나 폭증했죠. 78%나요? 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석이나 금 세공품 같은 실물 소비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반적인 보석 수요는 줄어드는데 투자 수요는 폭발한다. 이게 강세 신호라고요? 보통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이건 약세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금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 최후의 보로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손을 놓을 때 각국 정보와 거대 펀드들은 세상이 불안해서 더 사야겠다며 달려드는 겁니다. 가격 결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전략적 구매자들에게 넘어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공포가 주도하는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정말 흥미롭네요. 가격 결정의 운동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는 앞으로의 금 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약 70% 확률의 기본 시나리오는요. 지금처럼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목표 가격은 2025년 말에 온스당 3,750달러, 그리고 2026년 중반까지 4,100달러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투자은행들 전망과도 일치하고요. 그럼 나머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조건에서 펼쳐지나요? 약 20% 확률의 강세 시나리오, 즉 낙관적인 전망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지거나 큰 지정학적 충격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이 유일한 피난처로 부각되면서 2026년에 온스당 4,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5,000달러까지요? 네, 반대로 가장 확률이 낮은 10%의 약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오히려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온스당 3,2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보고서는 이 가격대가 중앙은행들의 저가 매수세 덕분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그럭저럭 굴러가는 상황, 강세 시나리오는 큰 위기가 닥치는 상황, 그리고 약세 시나리오는 연준이 다시 긴축이 고삐를 죄는 상황이군요. 물론 반대 시나리오를 만들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아주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거나 주식시장이 뜨거운 랠리를 계속 이어가면 안전자산인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정세가 극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리스크 요인이죠.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리스크들보다 앞서 설명드린 4개의 구조적인 기둥이 훨씬 더 강력하게 금 가격을 밀어올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2025년과 2026년 금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 통화정책, 달러의 위상,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전략이라는 거대한 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겠지만 더 큰 흐름은 금이 앞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금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보고서는 중앙은행과 거대 투자자들이 금을 화폐적 자산으로 취급하는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단순히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라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모습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